오늘은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체제 정비들, 그래서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이렇게 해서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집사부 중심의 운영, 화백회의나 상대 등의 약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 통일신라 시기에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대외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교류를 했는가,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가 과연 어떤 나라들과 교류하였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로 볼 건 이제 당나라가 되겠어요. 첫 번째로 볼 건 당나라. 통일신라, 즉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곁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신라가 애초에 이제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로서 함께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신라에게 어떤 도움을 줬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당나라,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 신라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던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랑 교류하면서 이제 외교 사절들 많이 보내게 되고, 외교 사절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 공부하기 위한, 당나라에 가서 조금 더 발전된 학문들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생들도 많이 당나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승려분들, 그 다음에 상인 등 이렇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당나라와 통일신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당나라와 통일신라 간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귀찮다, 우리가 요 당나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보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신라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당나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신라인들의 당나라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라인들의 당나라 진출이. 그래서 이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 마을을 무엇이라고 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라방이라고 해서 신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보통 인천 쪽에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하나의 어떤 도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 차이나타운. 미국으로 따지면 LA의 한인타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마을, 도시인 한인타운처럼 요 당시에도 이제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간 신라인들이 한 군데서 모여서 살아가는 마을인 신라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면은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어떤 관청이 필요하겠는데, 우리가 그 관청을 그래서 신라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한 요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라에서 당나라랑 왕래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를 많이 거쳐가다 보니까 숙박시설인 신라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라관. 이 관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관할 때 그 관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 신라 사람들이 머무르는 어떤 숙박 시설로서 신라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랑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외교 사절,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당나라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이 되는 게 이렇게 마을인 신라방, 또 관청인 신라소, 절인 신라원, 숙박시설인 신라관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어요. 좀 헷갈릴 수 있죠. 신라방, 뭐 신라소, 신라원 이렇게 이름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두고, 그러면 당나라랑 이렇게 통일신라랑 교류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주고받았는가를 보면은 당나라와 신라 간에 어떤 것들을 주고받았는가. 당나라는 주로 신라로부터 금이나 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세공품, 제품들을 주로 많이 받아들였고, 신라는 당나라로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학문적인 내용들이 담긴 뭐 서적, 그 외에 당의 어떤 비단과 같은 어떤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받아들였던 시기가 요 모습이 되겠어요. 요 당나라와 통일신라 간의 어떤 교류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어떤 물품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이렇게 당나라랑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신라방, 신라소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옆에 뭐 당나라가 있다면 남쪽에는 그렇죠, 일본이 있죠. 일본과도 교류를 이루어내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일본에는 주로 불교라던가 유교를 전파하면서 일본의 어떤 문화에 조금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나 이제 통일신라는 요 일본과 교류하면서 당나라, 신라, 일본 이렇게 당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중개 무역을 활발하게 펼치게 돼요. 그래서 당, 신라, 일본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무역을 관할하면서 중개 무역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들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신라는 당과 일본을 연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들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또는 서역 지방과의 교류도 이루어지게 돼요. 서역 지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렇죠. 중국보다 훨씬 더 서쪽에 있는 지금의 어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서남아시아, 중동 지방, 요 지역을 우리가 통틀어서 서역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 텐데, 뭐 동남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많이 부르니까,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 있고, 뭐 방글라데시 있고, 미얀마, 뭐 베트남 있고, 이러한 나라들이 쭉 모여져 있는 곳이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지역과도 통일신라가 교류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이슬람 상인들과 많이 교류를 하게 돼요. 이슬람 상인. 이슬람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슬람교. 지금으로 뭐 기독교 있고 불교 있고, 그렇죠. 이슬람교. 이게 거의 뭐 지금 현재 3대 세계 이제 가장 많은 대표적인 종교 3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교처럼, 뭐 이슬람교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 또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고, 이러한 이슬람교의 전파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슬람 상인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서역 지방 여기에서 온 이슬람 상인들과 주로 교역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상인들이.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주로 이제 요 아시아 지방, 이슬람 상인들이 요 동아시아 지방, 신라 쪽으로 이제 교역을 하면서
상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쭉 교역을 하면서 오게 되고 요 이슬람 상인들과 신라가 교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 이슬람 상인들은 신라에 있는 어떤 보석들, 금, 은과 같은 보석들, 그 다음에 여러 향료, 향신료 등을 수입을 해 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쭉 사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들. 이러한 동남아시아 또 서역 지방에 있는 요 이슬람 상인들과 신라가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근거, 대표적인 어떤 유물이 바로 경주에 있는 무인석상이 되는 거예요. 무인석상. 요 무인석상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즉 한반도에 있던 원래 동양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역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막 눈이 이렇게 후리부리하고 눈도 좀 들어가 있고 코도 꼬뚝하고 이렇게 턱수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 있고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석상 돌로 만든 어떤 상의 모습이 딱 이 경주에서 발견이 됐다. 요걸 통해서 이제 서역 사람들과 통일신라가 교역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교과서 87페이지, 교과서 87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은, 87페이지 보면은 신라의 무역로와 주요 교역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되고,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있던 거 보이죠? 신라 방이 있던 거, 이렇게 해서 당의 산둥반도 지역이라던가 여기 당의 산둥반도 지역이라던가 여기 양자강의 어떤 하류 쪽 이 부분에 이제 신라의 마을, 신라방이 주로 있으면서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고 일본과도 교역을 하게 되고, 또 신라는 이렇게 일본 당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들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득들. 그 다음은 교과서 88페이지 보면은 요게 이제 신라에서 경주에서 발견된 무인석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무인석상의 모습. 여기 얼굴만 보더라도 이제 동양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이 딱 보이죠. 밑에 턱수염 같은 것도 크게, 턱수염도 이렇게 길게 많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 또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탁 파여가지고 들어가 있고, 코도 이렇게 엄청 크게 딱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동양 사람들, 일반적인 어떤 동양, 신라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서역 사람의 특징을 가진 석상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 통일신라가 서역 지방, 동남아시아 지방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가 어떤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당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서역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교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신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신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야 돼요. 이 당시에는 이제 보통 배를 이용해서 해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항구가. 그러면 이 통일신라 시대에 과연 가장 중요했던 항구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항. 이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무역항, 신라의 국제적인 무역항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두 개. 국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항구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
울산 지역에 있는 울산항이 된 거예요. 울산항. 울산항. 이 울산항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번성하던,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가장 활발하게 많은 지역,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 바로 요 울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가장 번성한 항구로서 다양한 나라,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교류했던 곳이 바로요 울산항이 되는 거예요. 울산항.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 되는 거죠. 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지역? 그렇죠. 지금의 울산. 지도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울산은 보통 한 요 정도 지역에 있죠. 그렇죠. 여기 울산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이제 울산 항구를 만들면서 그렇죠. 여기에 여러 나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뭐 울산은 근데 지금도 뭐 이제 공업 도시로서 무역, 국제 무역 같은 거 많이 하는 곳이죠. 부산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국제 무역항은 바로 이제 당항성이라는 곳이에요. 당항성. 당항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한번 이제 언급이 나왔던 건데, 진흥왕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신라의 진흥왕은, 그렇죠.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 삼국시대의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서 어느 지역? 한강 지역을 차지한 인물이죠.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그렇죠.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어떤 교두부를 마련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게 이제 바로 당항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 이후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어떤 교역을 하는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항구가 바로요 당항성이 되는 거예요. 당항성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그렇죠. 한강 유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기도 이제 화성 쪽에 이렇게 당항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항성.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국제무역항구는 이렇게 당항성과 울산항, 당항성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항구였고, 울산항은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국제적인 무역항구로서 굉장히 번성하는 항구였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러한 무역항구 말고도 무역기지가 또 있었어요. 무역기지. 통일신라 시대의 무역기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청해진이라고 할 수 있죠. 청해진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청해진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장보고가 바로 이제 완도, 지금의 완도 지역에 세운 게, 그렇죠. 청해진, 이제 지금의 완도 지역에 세운 게. 장보고는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장보고, 청해진, 장보고, 완도. 뭐 위인전으로도 많이 읽어봤었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 장보고라고 하는 또 최수종님이 나오시는, 그렇죠. 딱 역사 드라마가 또 있어가지고. 선생님 나이대 또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여가지고 대부분이 다 봤을 거고 대부분이 다 알 텐데,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그래서 무역기지 하면은 바로 장보고가 완도 지역에 세운 청해진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장보고가 바로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을, 완도 지역의 청해진이라고 하는 어떤 무역 기지를 왜 세웠냐라고 하면은, 장보고는 원래는 이제 신라에서 태어났죠. 신라에서 거의 뭐 노비 출신으로 굉장히 어떤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막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제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는데, 당나라에서 굉장히 또 이제 무술을 익히고 또 무술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당나라 장수까지 오르게 돼요. 즉 당나라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나라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딱 통일신라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쭉 보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해적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겠다. 내가 또 고향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내가 태어난 곳 신라를 도와줘야지. 가가지고 그래서 신라로 와가지고 왕에게 내가 완도에 딱 청해진 세워서 해적을 소탕하겠다. 나를 맡겨달라. 믿고 맡겨달라라고 하고 그래서 요 장보고가 완도 지역에 청해진이라는 것을 세우고 자신에 따른 어떤 군사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무역 기지를 딱 세우고 해적들을 소탕을 하면서 해상을 장악을 하게 돼요. 완전히 해상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장보고가 해상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당나라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일본으로, 또는 뭐 일본에서 당나라로 이렇게 바다로 서로 배를 통해서 무역 물건을 주고받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렇지, 장보고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장보고의 허락이. 그래서 장보고가 이렇게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바다를 완전히 자신의 걸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장보고는 당과 신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요 바다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여기를 연결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이걸 토대로 엄청난 부를 쌓고 그러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군사력과 권력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장보고가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뭐 반란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장보고는 뭐 많이 들어본 인물이니까 그래서 청해진, 완도 지역에 세웠다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